자, 거기 예제 4번 보세요. 예제 4번. 자, 수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 번째 항만 택해서 나열하고까지 끊어봐.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자연수를 1부터 해가지고 배열해 놓은 수열인데 첫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 번째 항만 나열한다고 그랬으니까 1, 3, 5, 7, 9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을 하면 공차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다라고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 항을 또 택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놓은 것들 중에서 또 홀수 번째 항만 놓는 거니까 1, 5, 9, 13, 17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럼 얘는 공차를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제 4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시행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세 번째 시행은 두 번째 시행에 나열한 숫자들을 홀수 항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1, 9, 17, 그 다음에 25, 32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따라서 여기서의 공차는 얼마가 될 거냐면 8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 자, 그럼 규칙성 찾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했을 때 공차가 2고요. 두 번째 시행했을 때 4고요. 세 번째 시행했을 때 8이에요. 됐니? 그럼 각각이 다 뭐냐면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한 번 시행을 할 때마다 공차가 2였다가 2의 제곱이었다가 2의 세제곱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네? 그러면 7번째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초항과 공차를 구해보면 첫째 항은 변함없이 그냥 1일 거고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2의 7제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2의 7제곱이니까 얘 계산하면 128이죠? 공차가? 자, 따라서 문제에서 7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 항 구해보면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곱하기 3-1 2에 해당되는 값만 계산해주면 127이 아니라 128 해주면 되니까 답은 257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잘 봐. 첫째 항이 1005고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자, 그러면 일반항을 좀 구할게요. 자, 일반항 구하시면 첫째 항이 1005고 그 다음에 n-1이고 공차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4다 라고 이렇게 써줬잖아. 그치? 그럼 얘를 좀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AN이라는 식이 -4n이 되고 플러스 1009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수열 AN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지는 게 언제 생기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n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n값은 뭐보다 클 거냐? 4분의 999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4분의 999가 대략적인 값이 249. 얼마가 되니까요. n이라는 값은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되죠. 따라서 답은 250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0보다 작아질 거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넘기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이제 6번 보시면 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 만드는 문제인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보시면 잘 봐. -3부터 시작을 해서 A1, A2, 땡땡땡 가서 AN까지 써지고 뒤에 15라는 값까지가 나오네. 그랬을 때
얘를 가지고 공차가 2분의 3인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숫자가 몇 개냐면 n개야. 되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가 되니까 양 사이드에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전체는 몇 개가 되냐면 n 플러스 2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맨 끝에 써진 숫자 15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전체 개수가 n에다가 2개를 더했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맨 끝에 항이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생각을 해서 bn 플러스 2항을 구해보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 공차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그랬냐면 2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3 괄호 n 플러스 2에서 1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n 플러스 1까지 써지는데 이게 15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1차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되니까 n 값 구하시면 답은 11번째 항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7번. 자, 7번 문제 보시면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각각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밑줄.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 순서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으로 접근해야겠다 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네요. 됐나요? 자,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얘기인데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첫 번째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이게 뭐가 될 거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일 거다. 되니?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지금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란 얘기예요. 따라서 그냥 f-1이라고 편하게 쓰면 얘는 갑니다. a 플러스 4라는 값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겠네. 됐니?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러면 이번에는 x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면 2를 대입해야겠죠.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그치? 그럼 얘 2를 대입하면 얘가 4a 플러스 1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x-3이니까 x-3으로 하면 여기가 9a까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요 세 숫자가 차례로 등차를 이룬다 라고 얘기했죠. 등차 중앙으로 푸셔라 라는 얘기네. 되니? 자, 그러면 갑니다. 가운데 거 2배 할게요. 자, 가운데 거 2배 하시면 2배에 4a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양 끝에 거 더하면 10a 플러스 4다 라고까지 써지겠죠. 자, 그래서 요거 a 값 정리하시면 답은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 자, 8번.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m은 알파 베타의 중앙이고 n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그냥 간소하게 구하라는 문제인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써진 식이죠. 빼기 8. 그러면 여기서 일단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근거계수와의 관계 이용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까지 써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갑니다. m이라는 것이 알파와 베타의 등차 중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m 값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앞에서 근거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구해놨으니까 m값은 그냥 이렇게 쉽게 찾으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n값. 자, n값은 뭐라고 그랬냐면 n값은 누구랑 누구의 등차 중앙이냐면 요렇게 생긴 거의 등차 중앙이란 말이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를 통분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밑에 2는 그대로 있고 얘가 통분해서 정리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식 정리하면 2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써지겠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한 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8이었죠? 대입하시고요.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나올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4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하고까지 이렇게 써주겠네. 오케이?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두 개 곱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까지가 이제 교과서나 센 정도 되는 문제에서 센 B단계 정도 되는 거에서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풀어봤어요. 일반항에 관련된 내용들. 자, 정리하시고, 자, 7페이지에서 등차 수열의 합 가겠습니다. 이제 합. 일단 거기 7페이지 보면 합에서 그 괄호 2번에 등차 수열 합 해가지고 공식 2개 나와 있거든. 거기 별표 5개 치세요. 외우셔야 돼요. 자,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할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SN이라는 기호가 하나 이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배우는 이렇게 생긴 거, 시그마 K가 1로 갈 때 N까지 AK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뭐만 배울 거냐면 요것만 공부할 겁니다. 시그마는 나중에 등비 끝나고 나서 뒤쪽에서 할 거고, 요것만 따로 배울 건데, 잘 봐. SN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SN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얘는 거기다 뭐 메모 좀 해두세요. 반드시 초항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이 기호의 한계인데 반드시 첫째 항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거든. 만약에 S4라고 해보면 S4는 무조건 시작이 A1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수열이 됐든 간에. 그래서 A1, A2, A3, A4 이렇게 써지는 애고, 뭐 하나 더 해보면 S5라는 애는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반드시 초항부터 시작해서 A2, A3, A4 이렇게 해서 A5까지 이렇게 써지는 게 이제 SN이라는 기호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만 구하고 싶다. 그럼 이만큼만 표현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표현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얘는 기호의 정의 자체가 반드시 첫째 항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뒤쪽에서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요 시그마라는 기호는 얘는 요 시작하는 지점이 시작 지점이 좀 자유로운 게 특징이에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반드시 1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시작하는 지점인데 얘가 반드시 1일 필요 없이 내가 구하는 게 4부터 구해야 돼. 그러면 네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꿔 써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그마 기호는. 얘랑 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 가서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SN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등차 수열의 합을 보세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크게 두 개가 나와 있거든? 두 개가. 잘 봐.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첫째 항과 제 n항이 주어졌을 때, 즉 첫째 항과 끝항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항과 공차만 주어졌을 때의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 자, 그거를 가지고 쌤은 밑에 유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증명인데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은 뭐 보시면 되냐면 필기하실 건 따로 필요 없고 그림 보시면 되는데 잘 봐. 우리 이거 예전에 1부터 자연수 100까지의 합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세요. 지금 A1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을 A1 더하기 D,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A1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가고 더하기 땡땡땡 가서, 자, 맨 끝항을 그냥 L이라고 편하게 잡아볼게. L. 오케이? 아니면 AN이라고 잡을게. 그냥 편하게 AN이라고 잡을게. 잘 봐. 그러면 AN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D, AN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뒤쪽의 표현은 잘 봐. 이게 맨 끝의 항, 즉 n번째 항이란 말이야. 요게 n번째 항인데 요렇게 한 칸 앞으로 오면 공차를 하나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가 플러스 D니까 반대로 앞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D에 해당이 될 거다. 따라서 요거 바로 앞의 항을 우리는 n번째 항에서 D를 빼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만큼 전체를 다 더한 거지. 그지? 자, 이만큼 전체를 다 더한 건데 이렇게랑 더해보면,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해보면 맨 끝에 거 더하면 A1 더하기 A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더해도 A1 더하기 AN이고, 요거랑 요거를 더해도 2D랑 마이너스 2D 지워지기 때문에 A1 더하기 AN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런 게 쭉쭉쭉쭉쭉 생길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가 나오냐? A1 더하기 AN이라는 것이 몇 쌍이 생기냐면 전체 숫자를 n개라고 했을 때 잘 봐. 10개라고 치면 10개니까 2개 짝지으면 얼마? 몇 개예요? 10개를 2개씩 지으면 쌍이 몇 쌍 나와? 5쌍 나오죠? 그죠? 5쌍 나오죠? 됐나요?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라 라는 뜻이야. 오케이? 편하게 얘기하면. 그럼 이런 뜻이네요. 자, 첫 번째 공식 갑니다. 첫 번째 항과 끝의 항을 더한 것을 가지고 계산 결과가 이렇게 짝지으면 늘 똑같기 때문에 개수만큼 곱해주면 전체 합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 뭐 가우스라는 분이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97, 98, 99, 100 뭐 이렇게 해서 해서 1부터 자연수까지의 합을 구하는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노가다 하고 있을 때 가우스라는 분은 혼자서 열심히 그냥 세 줄 풀이로 풀어놓고 뭐 C는 1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계산했대요?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짓는데 얘랑 얘랑 합이 같고 얘랑 얘랑 합이 같고 얘랑 얘랑 합이 같으니까 몇 개만 생기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합공식 첫 번째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 갈게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요 AN 있죠? 자, 요 AN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AN이라는 것의 공식을 우리가 배웠는데 뭐라고 배웠냐면 초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면 초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만큼이 AN에 해당이 되니까 요 AN을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대입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곱하기 2A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더라.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공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잘 봐, 외워야 되고, 니네가 또 갖고 있어야 되는 숫자 감각이 뭐냐면 이렇게 더했을 때 같다야. 알겠니? 이게 숫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면 수열 문제는 이렇게 더했을 때 같고, 이렇게 더했을 때도 같고, 이렇게 더했을 때도 같다고. 됐어? 그리고 얘도 결국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대칭이야. 쉽게 말하면 양 끝에 있는 거 한 칸씩 줄여오면 더한 게 계속 같아지죠. 됐나요? 오케이. 요거 이용하는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 외워서 쓸 거고, 이거는 이제 식으로 그냥 연산하는 문제들 나올 거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더했을 때 같아진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 부분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 공식부터 외워서 적용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볼게. 다음 페이지 넘겨오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최대 최소가 될 때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예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공식 쓰는 거. 자, 예제 1번 간단하게 풀어보면 잘 봐. 등차 수열의 AN이 3n-6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9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S9는 바로 공식 쓰겠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 9 곱하기 첫 번째 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맨 끝항은 9번째 항 구하면 되죠. 따라오고 있나? 9번째 항 구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반항이 3n-6이라고 했으니까 n자리에다가 9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21이죠. 그래서 2분의 9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8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하시고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 첫째 항이 이번엔 마이너스 40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인데 SN이 0보다 크도록 만들래요. 그러면 SN은 잘 봐잉. 첫째 항이 마이너스 40이야. 그러면 공식 쓰자. 공식 쓰면 2분의 n 곱하기, 이번엔 요 공식 쓸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40 더하기 n-1 곱하기 뒤쪽에 공차 6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번에 이거 쓴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정리 좀 할게요. n이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80 나오고 6n-6이 나와서 6n 마이너스 86까지가 나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 SN이라는 것이요, 뭐보다 커졌으면 좋겠대요? 0보다 커졌으면 좋겠대요. 이거 자연수 구하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가 2로 묶이거든? 요거 2로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n 곱하기 여기가 3n-43까지가 되고 0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잘 봐. 어차피 n이라는 것은 숫자,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니까 이 부분이 뭐만 되면 되냐면 양수만 되면 두 개 곱했을 때 당연히 0보다 커지겠죠.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자연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3n-43이라는 것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n값 계산하면 3분의 43보다 크다죠? 근데 이게 대략 14. 얼마이기 때문에 n값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5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공식. 됐니?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9페이지에 예제 3번 보세요. 자, 예제 3번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 AN, BN이 각각 주어져 있고 첫째 항의 합이 4고 공차의 합은 2래요. 자, 유형명을 보시면 두 수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볼까라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얘들아 이렇게 쓸게.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바꿉시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다 풀어 헤쳐서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세트로 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묶었냐? 문제에서 준 게 두 개가 등차인데 첫째 항의 합이 4래. 그럼 A1이랑 B1을 더한 게 4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했을 때 공차의 합이 얼마예요? 2래. 됐니?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여기 잠깐 봐봐.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 어떤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공차는 3이고요. BN이라는 수열의 공차는 2래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보고 잘 봐. AN 더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러면 첫 번째 등차랑 더하죠. 얘도 등차고 얘도 등차거든? 그랬을 때 등차랑 더하면 등차입니다. 알겠니?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하면 등차 수열이야. 그럼 그랬을 때 공차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5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 수열의 등차와 이 수열의 등차를 더하면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했던 연장선상 얘기인데 AN이 공차가 3이면 그냥 3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에 관한 1차식. 그 다음에 BN을 보면 BN이라는 것도 보면 얘가 2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얘나 어디 보냐? 여기 봐야지. 잘 봐. 그러면 AN이라는 것이 3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BN이라는 게 2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예요. 두 개 더하면 몇 n 나와요? 5n 나오죠. 두 개를 더하면 5n이 나오죠. 그지?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n이라는 것의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공차가 얼마야? 5야.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잘 봐. 등차랑 더하면 등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얘 공차와 얘 공차를 더하면
새로운 공차가 돼요. 그래서 내가 수열을 이렇게 쪼개보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1과 B1을 더했을 때 4래요. 그치? 그 다음에 두 수열의 공차의 합인데 공차의 합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공차의 합이 뭐냐면 새로운 수열의 공차입니다. 즉 AN, BN 더했을 때 만든 수열을 내가 새롭게 CN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요 CN이라는 수열도 등차이면서 동시에 공차가 얼마짜리 등차냐면 2짜리 등차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가 얼마입니까? 2예요.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얼마예요? 2예요.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얼마예요? 2예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거 싹 다 더하는 거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C1은 새로 만든 수열 C1은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15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15번째 항까지 공식 쓰면 2분의 15 곱하기 2배의 초항 더하기 15-1 곱하기 공차라는 요 공식 써서 계산만 해주면 답이라는 겁니다. 피곤하냐?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요새 수행평가 맞니? 지금 헬게이트 기간이야? 아이고 힘들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필기하시고 요거 잘 기억해. 요거 등차 곱 더하기 등차는 새로운 등차 수열이 돼요. 아이고 배고파라. 네, 답 270이요. 자, 왜? 안 나와? 212에요? 15 곱하기 18 아니에요? 8이랑 28이니까 더하면 36이잖아. 15 곱하기 18 하면 210이야? 270 맞죠? 네. 자, 4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4번. 좀만 힘내고. 요거는 별표 쳐놓고 꼭 복습하세요. 얘는 3번은 내 흰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유형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분의 합을 주었을 때입니다. 부분의 합을 줬을 때. 그럼 얘는 부분의 합을 줬을 때는 연립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 식을 연립을 해서 얘를 가지고 초항과 공차를 좀 구하자. 요 얘기야. 알겠니? 자, 볼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차 수열에서 갑니다.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SO,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60이래요. 그럼 SO에 대해서 공식을 써보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5고요. 곱하기 초항 A라고 할게요. 2A 플러스 4D까지 이렇게 써줘요.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얼마냐면 160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5 갑니다. S15죠? S15인데 얘도 계산하면 2분의 여기가 15가 되고요. 곱하기 계산하면 2A 플러스 14D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공식이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이게 얼마냐면 630이래요. 자, 그러면 문자 A랑 D가 두 개가 있죠. 문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뭐 정리 좀 해보면 요거 정리해보면 이제 식은 A 플러스 2D라는 것이 첫 번째 식이 32라는 게 나오고 요 밑에 식 정리하면은 A 플러스 7D라는 것이 42가 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두 개 연립해가지고 정리하면 초항이 뭐가 나오냐면 28이라는 게 나오고 공차가 2라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6부터 몇 가지? 40까지. 거기 좀 밑줄 쳐볼래? 6부터 40까지. 문제에서 구하는 거. 6부터 40까지인데 6부터 40까지는 지금 시작이 6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SN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SN은 반드시 뭐부터 시작할 때가 돼야 된다고 그랬냐면 A1이라는 첫째 항부터 시작할 때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6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니까 SN을 하나로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잘 봐. 6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잖아요. 그럼 일단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40번째 항이 필요해요. 40번째 항까지의 합이. 맞죠? 1부터 40번째 항까지의 합. 거기에서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를 찾고 싶으면 뭘 빼주면 돼요? 1부터 40 중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6부터 40이야. 그럼 뭘 빼주면 돼? 1부터 5까지 빼주면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땡땡땡 가서 A40까지라고 써진 요게 S40 즉 첫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5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SN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이걸 한 방에 표현을 못하고 전체에서 특정 부분을 빼주는 형태로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SO는 문제에서 줬잖아. 160이라고. 그럼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이거 구할 때 뭐 쓰면 돼요? 이거 숫자 다고 했으니까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되죠? 공식 그대로 한번 써보면 2분의 항의 개수 40 곱하기 2배의 초항이니까 56 될 거고요. 더하기 39 곱하기 2까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뭐 해주면 돼요? 160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답은 252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차 수열 기본적인 합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알겠니?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 했고, 자, 하나 남았어요. 최대 최소 남았거든요. 그 최대 최소는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할 게 있어서 최대 최소는 조금 쉬었다가 그 8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인 걸.